안녕하세요. 이론화학 동아리 큐맵입니다. 이번 후리물리 페미나 주제는 미적분과 편미분입니다. 목차는 각각 극한, 미분, 적분, 그리고 편미분, 그리고 각각 하나씩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는 아니에요. 자, 일단 극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란 미적분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미분과 적분을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dx per dt 막 이런 식처럼 d를 사용하는 수식 이런 것처럼 d를 사용하는 수식은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때 d의 정확한 의미는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조각을 우리가 근데 눈으로 직접 관찰하거나 그리면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접근해가지고 결국 그 값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개념을 극한이라고 합니다. 조금 수학적인 언어로 풀이해보자면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f, f가 한없이 l에 가까워지면 리미트 f, x를 l이라고 합니다. 이때 오른쪽에서 접근하느냐 왼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극한이 생기는데요. 왼쪽에서 접근하는 좌극한,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우극한입니다. 좌극한의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하고, 우극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극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입니다. 그냥 한번 조금 가볍게 보고 넘어간다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EX 같은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사인이랑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함수도 미분이 가능하다, 삼각함수도 극한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한에 대한 예제와 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면 결국은 a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항상 a가 될까요? 이 l 값이 항상 f, a랑 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f, x가 이렇게 저희가 잘 아는 그림이죠? 네,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같은 형태로 끊어지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끊어진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면 극한값은 f값에 a를 대입한 것과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함수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9 직선이네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3x 빼기 8 포물선입니다. 안 끊어져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둘 다 그냥 여기가 f, x라고 했을 때 똑같이 0을 대입하는 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이 둘 다 똑같이 리미트 값이랑 같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0으로 가는 거네요. 0 더하기 9 0제곱 더하기 3 곱하기 0 빼기 8 9 빼기 8이니까 1 나오겠어요. 두 번째 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 x가 0이에요. 둘 다 안 끊어지는 애들이에요.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그냥 천천히 앞에서부터 하시면 별 상관없어요. 0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0 더하기 2 나누기 0 빼기 2 나누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간단하고 쉽죠? 근데 3번부터 가면 이제 조금 이상한 수식이 등장할 겁니다. 왜냐면 x가 3으로 가요. 근데 분모도 x 빼기 3입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수학에서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강의정에서 값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린 이 식을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여기 똑같이 x가 3으로 간다는 게 곱해질 텐데 이 성립하지 않는 식이 성립해가지고 값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얘도 똑같이 x 빼기 3으로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x값이 3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 식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비제곱에 대해서 저희는 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식을 한번 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아까 것처럼 만지실 필요는 없고 바로 이 식을 제가 f, x라고 할게요.
F,X에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분모의 유리화 배우셨나요? 거기 보면 위랑 아래에 똑같은 켤레근을 곱해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기에서 똑같이 켤레로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B제곱 나오는데 저희가 아까 구해놓은 값이에요. 이렇게 지워지면 이게 x 빼기 3이네요. 통째로 지워지겠어요. 여기서 저희가 b 한 번 더 대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에서 한 번에 제가 리미트를 걸어버릴게요. 그러면 3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a 2 곱하고 루트 3 더하기 a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값이 처음에 주어져 있는 값 4분의 1이었어요. 그 말 뜻은 뭐죠? 여기로 이동했어요. 4는 2 루트 3 더하기 a 3 더하기 a가 2가 나와야 되니까 a는 1 b는 여기 아까 위에서 저희가 구한 식이 있었네요. 루트 4 그러니까 2 a 더하기 b의 값은 3이겠네요. 방금 푼 문제에서 극한의 진정한 어려움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극한의 진정한 어려움은 이런 분수꼴에 관해서 나와요. 이때 분수가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0이나 가끔씩 무한이 들어가기도 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 안 했지만 이따 미분 들어가면 징그럽게 나올 거예요. 0이나 무한이 들어가는 극한에 대한 풀이법도 사람들이 많이 개발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미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분. 제가 아까 방금 극한이 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일단 미분이 어떤 거냐면 잘게 쪼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 틀리진 않은데 그냥 좀 마음에는 안 드는 대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미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접선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이게 미분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미분은 좀 조건이 많아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 불가능한 게 있다는 뜻이겠죠? 아까 저희 적분 그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연속이었죠? 만약에 연속이 아니라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기울기를 알고 싶어요. 불가능하겠네요. 연속이어야 합니다. 미분은 연속이어야 해요. 이것 외에도 2가지 정도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뾰족점은 안 됩니다. 뾰족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요. 도대체 이 점에서는 접선을 저희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뾰족점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접선이 X축의 수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랑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분의 제가 조금 야매적인 스킬 중에 하나인데 한 차수씩 내려갑니다.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가 되고요.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돼요. 기울기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다 1차 함수 아닌가요? 미분이라는 거는 총 2가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메인이 되는 부분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점에서 기울기는 이런 꼴로 나타난다 라고 해가지고 총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총 정리한 식은 한 차수씩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분에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죠. 아까 제가 왔을 때 제일 처음 설명했던 D
아니면 여기 이렇게 위에 찌직 붙이는 거, 위에 점을 찍으시는 거, 아니면 조금 길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게 미분의 정수예요.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미분 규칙이 엄청 많아요. 한 번씩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모르시면 문제를 못 풀어서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아까 제가 미분 기호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죠? 자, 수치는 상수예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수랑 어떤 값이랑 곱해줬을 때 상수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얘도 미분이에요. 더하기 상태에서는 두 개를 나눠서 각각 미분할 수 있습니다. 빼기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건 곱셈 공식이나 나눗셈 공식이 좀 독특한데요. 곱셈의 경우에는 일단 식을 나눠줘요. 그 다음 각자 미분하기 전 반대 상대판을 한 번씩 더 곱해주면 됩니다. 나눗셈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지는 애를 미분한 값, 나눠지는 애의 2배 제곱한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거는 합성함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합성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연쇄 법칙, 체인 룰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 다루고 잘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8번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하고 4번, 3번, 1번, 2번 사실 다 중요한데 대강 뭐 이런 것들을 잘 엮으면 거의 모든 식에 대해서 저희가 미분을 할 수 있어요. n승일 때 n승을 앞으로 빼고 n은 한 차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차수씩 내려간다고 했죠? 그 표현이 8번에서 나왔습니다. 예제하고 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 하나인 이거 나누는 거 있죠? 3번? 3번을 쓰는 게 일단 가장 핵심입니다.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항식이잖아요. 다항식의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쪼개는 겁니다. 전부 근데 미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여기 3이 있네요. 개수가 3이에요. 그럼 이 개수를 아까 말했듯이 앞에 내려주고 자기는 빼기 1을 해가지고 2가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4x 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얘도 똑같아요. 2를 내리셔야 됩니다. 4x 1이니까 그냥 1 안 쓰도록 할게요. 여기 1이죠. 그럼 5 곱하기 1 해가지고 5가 되고요. x가 그럼 0승이 될 테니까 사라져요. 끝났습니다. 얘 상수항했네요. 쓸모없습니다. 정리할게요. 이게 미분이에요. 두 번째 식을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y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분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지수법칙이라는 걸 쓰면요. 루트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일단 이 부분은 당연히 사라지겠네요. 이 부분 신경 쓰지 맙시다. 저 여기만 이제부터 볼 거예요. 한번 써보면요. 3 루트 2 루트 y.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로 넘길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분의 1을 앞으로 보내고 여기서는 빼기 1을 하고 2분의 1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 정작 본인은 빼기 1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을 저희가 아까 배웠던
얘 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붙으면요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되겠군요. 분모 유리화는 딱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항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번 y는 gx 위의 점 2, g는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나왔네요. 이 접선의 방정식이 저희가 알고 있는 미분이에요. 미분하니까 ax 더하기 b꼴이 나온 거예요.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미분을 사용해야 하고요. 다음 수 f, x, g, x예요. x가 2로 가는데 분모도 똑같이 x가 2로 갑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가 생각나시지 않아요? 그 말 뜻은 분자에도 똑같이 2를 대입했을 때 얘랑 지워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항시킬 수 있겠다. 근데 저희가 가의 조건으로 인해서 g, 1을 알잖아요. 그럼 저희가 g, 1을 어떻게 하냐면 이때 여기서 f, 2에 똑같이 g, 2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g, 2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2 있는 애에서 여기 이 부분이요. 이제부터 거의 계속 나만 보게 될 것 같네요.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 f, 2랑 g, 2를 넣는 거예요. 아까 0이었잖아요. 그럼 넣어도 사실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나눌 거예요. 나누면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식이 참 두 개가 생기겠네요. 빼기를 앞에 붙여도 사실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식 저희가 제일 앞에서 미분 배웠을 때 나왔던 식이에요. 극한을 배웠을 때, 미분을 배웠을 때 나왔던 식이에요. 제일 기억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값이 2라고 하네요. 자, 이때 양변을 x를 가지고 미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아까 가에 있던 식을 한번 미분을 할 거예요. 왜 갑자기 미분을 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한 칸 내려가고 x는 그대로. 여기 곱하기니까 조금 복잡해져요. 얘는 그대로,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구분이 안 가. 자, 여기에서 요 찾은 이 식 있죠. 이 식을 넣기 위해서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서 f, 2랑
f 프라임 콤마 2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아까 저희가 관계식을 많이 찾았어요. 특히 이 관계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공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G값을 정리할 수 있고 이 값이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따라서 곱하는 y는 G 점 위에 이거 있죠. 이 식이 뭐냐면 2,1이에요. 여기에서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1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즉 y는 마이너스 4x 이거 그리고 다시 양식해서 더하기 9. 이 값 저희가 아까 구하려고 하던 이 식이에요. 똑같습니다. a는 마이너스 4, b는 9가 되겠네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81, 97. 와, 97 나왔어요. 풀이가 복잡하네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처음 먼저 해서 G콤마 2가 먼저 구해요. 이걸로 나중에 여기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처음식 나에다가 이렇게 리미트를 걸어가지고 식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 G'X를 통해서 G',2의 값을 구해요. 그리고 그 값을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에다 넣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다음은 적분입니다. 자, 적분. 미분과 함께 뭔가 좀 많이 이름을 들어봤죠? 미분 아까 들으셨으면 생각해보신 게 미분, 작게 나눈다 이런 생각한 것처럼 쌓는다나 넓이 같은 말 떠오르셨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미분이 좀 작게 자르는 게 틀린 정의라고 했는데 적분은 사실 정확한 정의예요. 적분의 유래는 토지를 측량해가지고 기록하기 위해 발달했다는 정설이 있고요. 사실 미분보다 적분이 훨씬 먼저 발견됐어요. 생겼죠. 자, 그렇다면 이 적분과 미분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둘이 정확히 반대의 관계일까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아까 저희가 미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공식이 C라는 상수에다가 이렇게 미분하면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C만큼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C를 새로운 상수값 C를 데려와요. 여기서 C를 써가지고 좀 헷갈리시긴 할 텐데 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어떠한 상수값이라는 의미의 C예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을 이렇게 미분을 했을 때 그냥 1이 됐어요. 그러면 이 1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1 더하기 C를 적분하면 원래 식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0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적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범위를 지정할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만큼만 구하면 됩니다. 범위가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네, 범위가 A부터 B까지 범위가 정해진 거예요. 이런 걸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분은 뭘까요? 범위가 그냥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쭉 다 구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까 미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분에서도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적분에서의 기호는 이렇게 써요. 뭔가 좀 괴상한 기호긴 한데 인테그랄이에요.
아까 미분은 좀 기호가 많았는데 D에 있었던 거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D가 여기서도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범위를 넣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A부터 B까지라고 임의로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값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같은 수. 생각만 근데 이게 해보시면 쉬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선은 넓이가 없죠? 그래서 0입니다. 그리고 A에서 B까지 한 게 B에서 A까지 한 걸 빼기랑 같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 게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랑 똑같아요. K 밖으로 뺄 수 있고 더하기 뺄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조금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A랑 B 있었죠. 여기 중간에 C라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부터 B까지를 A부터 C까지 하나 C부터 B까지 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6번. 이거 은근히 많이 씁니다. 나중에 치환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기의 경우인데요. 별 차이 없습니다. 아까 뭐 더하기랑 똑같아요. 왜 순서가 이런지 모르겠다만. 그리고 n이 0 또는 양의 정수일 때 이거 개수인데요. 아까 저희가 미분할 때는 이렇게 생겼었죠?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적분할 때는 그걸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값이 있을 때 이꼴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이 상태인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B 더하기 1이 돼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더해준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얘를 뭘로 나눴을까요? A라는 값이 B 더하기 1이었겠죠? 이해하셨나요? B 더하기 1로 나눠지고 그 다음 나누면 똑같은 값이 됩니다. 그냥 일단 이 과정을 좀 중요하니까 외워두시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적분을 미분의 역연산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범위 이야기예요. 자, 한번 범위를 좀 잘 바라봐 주세요. 이게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라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거 두 개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분 예제와 그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미분된 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적분을 한번 해줘야겠죠? 적분을 한 상태의 식을 이렇게 대괄호 안에 쓰고요. 대괄호 밖에는 각각 이렇게 그 범위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써보면 3분의 1 x 세제곱 부터 시작해서 c까지. 이제 c는 나중에 보면 상쇄되긴 하겠지만 중간 과정에는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를 일단 꼭 써주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과정을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f,1에서 f,-2까지의 값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빼기 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C 두 개가 물론 같은 값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일단 같은 값이에요 사실. 근데 상쇄가 돼요. 한 식을 미분해가지고 나온 원래 있던 C값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C값은 어차피 X에 따라서 별 차이가 안 나니까 C 두 개는 그냥 지워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16.5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풀어볼 건데요. 2번에 보는 문제가 사실 조금 독특해 보이죠? 왜냐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f, x예요. 근데 정작 a가 있고 x는 t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좀 괴상한 문제인데요. 일단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요. 심지어 범위도 제대로 안 줬네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건 3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x값에 3을 대입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희는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10이에요. 그럼 식을 조금 저희가 더 확실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t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t가 됐건 x가 됐건 문자는 똑같다는 걸 저희가 아까 이미 배웠잖아요. 그냥 사실 지금 구할 건 다 구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면 사실 근데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네 둘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봅시다. 얘는 그냥 놔둬요. 지금 저희가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x예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미분을 하시고 적분을 하시고 그 위에 다시 미분을 하면 상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f, x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게 f, x였죠? 바로 구했네요. 끝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름이 좀 독특한 친구들이 많아요. 편미분하고 그레디언트하고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라는 애인데요. 원래는 영어로 좀 많이 쓰였었어요. 일단 편미분부터 보겠습니다. 미분은 일단 아시죠? 저희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잘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얘예요, 얘. 위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찍 붙이는 거. 점 찍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근데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미분에서는 d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편미분은 얘를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바꿔요. 얘를 라운드라고 읽습니다. 얘는 뭐냐면 한 개의 문자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 f, x가 x라고 쓰면 안 되지. f, x, y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쓰잖아요, 주로. 근데 편미분은 어떤 거냐면 바로 옆에 그냥 쓸게요. 이렇게 쓰면 y는 신경을 안 써요. y가 있건 말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x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겁니다. y는 개수도 보지 않아요. 아까 저희는 개수를 계속 봤지만. 그리고 그레디언트는요. 이건 사실 벡터를 조금 알아야지 푸실 수 있는 게 맞는데 x랑 y에 대한 함수를 각각 x랑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각각 거리 벡터를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거리 벡터예요. 위에 모자 씌운 거 보이시죠? 문자가 2개 있네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저희가 배웠던 편미분이죠? 벡터라는 말을 물리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편미분은 사실 물리에서 많이 씁니다. 딱 한 가지 변수만 변화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일단 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걸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좀 더 자세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엔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델 연산자인데요. 델 연산자가 뭐냐면 이 삼각형 모양의 수학기호를 델타라고 해요. 얘는 주로 변화량입니다. 뭐 화학에서는 연소를 뜻하거나 열을 가해주거나 막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근데 예외적으로 델 연산자라는 거 이렇게 생겨져 있는 애 델 연산자는 그냥 델타를 거꾸로 쓴 거예요. 델 연산자의 제곱을 표시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델 연산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f, x가
여기에서는 막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고 w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는 모양이네요. 이때 모든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x 한 번, y 한 번, z 한 번, w 한 번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제곱해서 편미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제곱도 하고 편미분도 하고 제곱도 하고 편미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모든 문자에 대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자체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대일 연산자 이걸 사용한 함수고요. 자, 이게 변화량. 얘가 그러니까 대일, 얘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아까 제가 근데 보여드렸듯이 그레디언트랑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얘네 둘은 지금 하기 사실 조금 어려워요. 특히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벡터를 배우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지 않고요. 연습 문제는 편미분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랑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인데요. 자, 편미분 기호 나왔네요. 솔직히 편미분 문제인데 편미분 나오겠죠? 근데 뭐에 대해서 했냐면 t에 대해서 했어요. 중요한 건 t예요. 나머지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뭐 안 볼 게 없네요. 따로 그냥 다 한 번씩 만져줘야겠어요. 그럼 제가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제곱이 있으니까 넘기고 at가 되겠어요. t 앞에 하나 있으니까 v0 되겠네요. 끝.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 이 식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중력이에요. 아니, 중력이라 하면 안 되나?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만유인력식입니다. 이제 만유인력식인데 이거 두 개는 각각 그 두 가의 물체의 질량입니다만 이 질량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편미분을 해주는 대상만 앞에 일단 따로 떼놔요. 나머지를 다 묻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에 대해서 일단 미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할게요. 그러면 일단 m1은 사라지죠. 1차니까. 그리고 얘만 그냥 남아있어요. 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사실 이 후식 두 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옆에 걸 맨 마지막 걸 한번 봐볼게요. 와, 식 복잡하다. F인데요. 얘가 문자가 지금 몇 개 있냐면요. 하나, 이게 둘, 셋, 세 개가 있네요. 그리고 그 세 개에 대해서 편미분을 다 하랍니다. 시그마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시그마는 여기서 좀 뭘 구하는 식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시그마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까 저희가 루트 나오는 식에 대해서 미분을 사실 잠깐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지수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바꿨어요. 지금 여기서도 미리 바꿔 넘어갈게요. 근데 뭐 m과 n은 상수니까 사실 별 중요하지 않고요. 항상 떨어져 있게 되겠네요. 첫 번째 식부터 해보겠습니다. t예요. 얘를 먼저 떼어놓고 공간이 아까 너무 없어서 앞부분을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바꿔놨던 식을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자, F는 T의 2분의 1, L2의 2분의 1승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식부터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곱해주고요. 아까 저희가 얘 그냥 따로 떼놨었는데 얘에서 먼저 일단 제가 미분해버릴게요. 그럼 t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이게
이게 어떤 꼴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루트 t분의 1. 근데 지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안에 있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냥 푸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자, 얘는 L1에 대해서 미분한 애예요. L1인데 L1 그대로였네요. 그럼 사라지겠어요. 왜 사라지냐면 여기 0되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개수만 그냥 한번 써줍시다. 이 1은 그냥 뭔가 좀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L2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L2도 아까 T2랑 똑같아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식을 한번 쫙 정리하고 루트를 막 만지면 재밌겠지만 그건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